탄핵이 기각됐다는 거는 결국은 어떤 탄핵 사태 아니면 그 앞에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줄 탄핵의 사태를 멈춰야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이 기각되면 바로 최상목 어떤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거거든요. 또 윤석열 보십니까? 대통령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아마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아마 이번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어떤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아마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어떤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인 수단을 이용한 불복 사태가 일어날 게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탄핵에 어떤 선고 결과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는 앞으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례들이 그러한 탄핵 사태들이 연이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대국민 약속을 해야 되는데 기각이든 각하든 인용이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왜 우리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느닷없이 승복 이야기를 하냐. 네. 저는 이거는 불복을 계속 주장해 온 상태에서 갑자기 승복 얘기하니 이에 대해서는 언행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하자. 이런 행동이라는 이야기죠.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말씀드렸죠. 마은혁 임명관의 재판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공수처 수사도 불법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국적으로 현수막이 탄핵 기각 혹은 탄핵 각하해야 된다. 불법 앞에. 그 불법이라고 딱지를 찍어놓고 우리는 승복하겠다고 한다니 이게 언행 불일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행위의 당사자. 뒤에 나오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복해라 메시지를 그리고 사죄하라는 그 메시지를 여당이라면 먼저 내게 지시해야죠. 민주당이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절친 문영배 대행이나 어떤 루트를 통해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전달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도 사법부 법관은 그만두고 본인에 대한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동안 헌재 재판관 인신공격과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십시오. 헌정질서 유린에 앞장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도 징계하십시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과 서촌호, 윤상현 의원을 제명하고 극우집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징계하길 바랍니다. 네, 어제부터 이 승복 관련해서 서로 약속해라. 진정성 있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좀 양당이 서로 공방을 보면서 싸우고 있는 모양새인데, 자, 김철원 교수님, 뭐 서로 못 믿겠다. 승복 얘기를 했는데 못 믿겠다. 서로 이러고 이런 모양새예요?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요, 그 탄핵에 대한 그 반대 당론하고 약간 그 승복 메시지를 내는 건 조금 구분해서 봐줘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보면 여전히 탄핵 반대하는 것이 당론입니다. 당론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다수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보수광장 집회에 나가서 반대 입장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더욱더 탄핵 반대에 대한 입장이 더욱더 뭉치고 있고 강해지고 있는 건 맞는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약간의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만약에 어떤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는 네. 국민의힘의 어떤 이미지가 계엄정당 그리고 탄핵정당이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서 조기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 국민의힘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약간의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떤 탄핵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 승복 메시지를 내는 거는 좀 별개의 사안으로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탄핵 찬성, 반대 이렇게 광장의 민심, 특히 국민의 민심이 갈라진 상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용을 하겠다, 승복하겠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제가 볼 때는 이 선언이라고 보고 네.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먼저 낸 이유는 어떤 탄핵 기각에 대한 좀 자신감이 저는 반영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난 이후에 보면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심판 과정도 굉장히 절차적인 하자가 많다. 그렇다면 아마 지금 계속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평의가 늦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 탄핵 기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탄핵 승복 메시지를 내면 되지 않겠느냐. 어. 그럼 민주당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요. 특히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절대 어떤 탄핵에 대한 이 승복 메시지 낼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몰아치 어떤 정치적 후폭풍, 특히 이번에 구속 취소되는 상황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어떤 탄핵 과정에서는 전혀 못하고 있었다는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탄핵 선고에 대해서 승복하겠다고 했을 경우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결국은 탄핵에 대한 어떤 선고에 대한 어떤 승부 메시지를 내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의힘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어떤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첫 질문부터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서재원 부위원장께 한번 반론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는 승복 메시지 공식적으로는 안 낼 거다 이런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또 하나 서재원 부위원장님,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승복 메시지를 낸 게 자신감이 있어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저는 자신감보다는요 탄핵 이후에 본인이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당을 이끌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생각하고요. 이재명 당대표는 이미 방송에서도 그리고 그전에도 당연히 헌재의 결과는 당연히 승복해 왔고 승복할 수밖에 없다. 그 당연한 거다 말씀드리고 저도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나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 저를 포함해서 그런 헌재에 승복하지 않나요? 그는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 또 물론 당대표겠지만 여야의 모든 협의가 돼야 되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 권성동 대표는 지금 그 헌재에 대해서 승복하자고 하는데 지금 80여 명의 국회의원들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각하를 지금 타는 요청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자작극으로 테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불법성을 더 강조하면서 공격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도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말보다는 행동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도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신속하게 임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헌재에서의 그 결과를 부정하고 특히 이제 그 최상목 대행에게는 임명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명령 아닌 명령을 해서 이제 그 대행께서도 국민의 법이 아닌 국민의 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임명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진정성을 보여주면 합의하겠다. 물론 당연한 거지만 합의하겠다라는 그런 논리죠.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지만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공식적으로 봐야 된다. 당연한 이런 겁니다. 입장이신 내일 화요일인데 왜 네. 화요일인지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알겠습니다. 거죠. 어쨌든 이 승복 메시지 두고 여야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는 냈었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윤정 기자, 그때는 서로 승복 합의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한 달 전 여야 4당은 이 승복 메시지를 합의해서 냈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사실 이 법안 처리에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그런 국회가 꼭 돼야 되겠다. 그 헌재 판결 나오면 승복하기로 했다. 그거는 그냥 구두로 합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구두로만 합의하신 건가요? 네, 또 탄핵 심판 하루 전에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 의원들이 회동을 해서 결과에 승복하자 이런 합의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이후 결과에 관계없이 촛불 집회에 나서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여야가 서로 이 비난 발언만 쏟아내는 상황이어서 지금의 모습과 정말 상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철은 교수님, 일단은 뭐 주말 서울 도심 곳곳 보면은 정말 국론이 분열되고 양쪽에서 뭐 엄청나게 서로 주장을 펼치면서 위험한 상황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야가 일단 공동 메시지, 뭐 승복 합의를 한다든지 내야 이런 게 조금 결과가 나왔을 때 좀 수고되지 않을까, 서로 승복하는 국민들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어떤 탄핵 선고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못 낼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광장의 민심에서 볼 때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는요. 자세히 보시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기 대선이 전국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국민적인 혼란이 있더라도 조기 대선이라는 그
어떤 선거 국면소에서 그걸 흡수돼 버리는데 만약에 탄핵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는 자꾸 승복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 어떤 것들이 법적으로 불복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이 기각됐다는 거는 결국은 어떤 탄핵 사태 아니면 그 앞에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줄 탄핵의 사태를 멈춰야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이 기각되면 바로 최상목 어떤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거거든요. 또 윤석열 보십니까? 대통령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아마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아마 이번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어떤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아마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어떤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인 수단을 이용한 불복 사태가 일어날 게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탄핵에 어떤 선거 결과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는 앞으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례들이 그러한 탄핵 사태들이 연이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대국민 약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고 야권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그러한 형태로 만약에 불복하는 사태를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야당 지도자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그대로 송두리째 붕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탄핵 선거와 관련해서 민심이 갈라진 부분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고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건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대표가 자꾸 애둘러서 어떤 승복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줄탄핵, 어떤 보복성 탄핵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저는 이게 이 탄핵 선고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는 거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소장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탄핵 선고와 별개로 저희가 헌재에 대해서 부정한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달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각이든 각하든 인용이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왜 우리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 권성도 원내도 대표께서 느닷없이 승복 이야기를 하냐. 네. 저는 이거는 불복을 계속 주장해 온 상태에서 갑자기 승복 얘기하니 이에 대해서는 언행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하자. 이런 행동이란 이야기인 건 거죠. 뭐가 있을까요? 그럼 말씀드렸죠. 마흔역 임명관의 재판에 대해서 위헌 판결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공수처 수사도 불법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국적으로 현수막이 탄핵 기각 혹은 탄핵 각하해야 된다. 불법 앞에. 그 불법이라고 딱 딱지를 찍어놓고 우리는 승복하겠다고 한다니 이게 언행 불일치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사실은 여야 대표가 승복하는 게 사실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국민들이 다 승복해야 된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행위의 당사자 뒤에 나오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복해라 메시지를 그리고 사죄하라는 그 메시지를 여당이라면 먼저 내게 지시해야죠. 왜 우리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자꾸 요구를 하냐는 것이죠. 저는. 네. 하나 더 여쭤보면 네. 이제 승복이라는 것이 선거 뒤에 나올 것에 대한 승복인데 선행돼야 할 것들이 먼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떠나서 지금까지 한 행동의 자체에 대해서 사과 자체를 하지 않고 또 탄핵이 민주당이 29번 했기 때문에 그게 또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자꾸 승복하라고 말씀하시니 먼저 사죄가 먼저 말씀이다. 그리고 탄핵은 탄핵에 대해서 과한 거는 비판하지만 우리 민주당이 잘못했으면 책임을 묻는 과정이 29번이 아니고 290번이라 하더라도 이 내란 행위는 정당성은 절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말씀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승복 공방을 두고 여당의 잠룡이죠.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의견 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정 기자. 일단은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당연히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인데 한동훈 전 대표 말고 여당의 다른 인사들도 승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어요. 네, 다른 대권 주자들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SNS를 통해서 여야 지도부가 초당적인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유승민 의원 등도 앞서서 헌재 결론에 승복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연달아서 냈습니다. 네, 김철은 교수님. 일단은 잠룡들이 계속 승복시 내야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조기 대선이 성사될 시에 나올 시에 여기에 좀 기대하는 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공교롭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 안철수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다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이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조기 대선이 전국으로 빠르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어떤 통합 메시지를 내는 걸로 보이거든요. 결국 승복 메시지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 통합 메시지라고 봐야 네.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탄핵 찬성, 탄핵 반대로 나누어져서 어쨌든 이 국민 여론이 계속 분열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승복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 통합을 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이 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면 아마 새로운 대선에서의 화두는 국민 통합하고 어차피 또 경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네 분이 선제적으로 먼저 국민 통합을 메시지, 어떤 승부의 메시지,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 책 출간하는 거 보면 네. 이제는 성장이다 해서 하나 더 곁들여서 경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기 대선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정 기자, 일단은 서재원 부위원장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변호인단에서 일단 승복하겠다는 말을 과거에 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승복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이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이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입니다. 네, 석동현 변호사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이 승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면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어떤 국가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응할지 관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머물면서 이 내란 수사 대응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여가 시간에는 주로 독서나 산책을 하면서 헌재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서재원 부위원장님 다시 돌아왔는데 네.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하는지 그렇다면 좀 언제 내야 하는지 혹은 이재명 대표도 사실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대리인단이 했기 때문에 이걸로 된 건지 생각 궁금합니다. 그렇죠. 대리인단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비상계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제 100일 지났는데 100일 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민생 파탄 나죠. 주가 폭락하죠. 그러나 본인은 아직도 조작된다. 반국가 세력, 즉 민주당이 주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승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비상계엄 12월 3일 본인이 계속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그 행위 자체로 해서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했던 그 부분에서 사죄를 먼저 하고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재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내려주면 거기서 승복하고 형사재판에 임하겠다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구속 취소 이후에 뭐 산책도 하고 책도 한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디지털 정치, 즉 전화 정치를 많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전화를 받은 의원들께서 더 이제 공격적이고 더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헌재 판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그 요소를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당연히 승복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정말 그 서부지방법원의 소요 사태와 같은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네, 제가 김 교수님 생각 좀 궁금한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땠죠? 그때는 따로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네.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탄핵 기각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용되고 난 다음에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바로 아마 조대선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네. 아마 그때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에 대해서 수용을 하려면 승복을 하려면 저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어떤 걸까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단심제입니다. 딱 한 번으로 국민이 선출하고 임기 5년이 보장된 대통령이 파면되는 절차가 되는 네.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는 1심에서 잘못된 결정이 재심이나 아니면 상고심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승복이 되려면 절차적인 논란성도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법성도 갖춰져야 되거든요. 저는 비상계엄이 만약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에서 탄핵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도 굉장히 합법적이고 합헌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논란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진해서 승복하라는 그 요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이 파면되기 때문에 그 파면이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승복하게 되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 어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것이 단심제이기 때문에 네. 어떤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승복,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은 헌법재판소에서 맡아줘야 되고 그것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